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이거 발표 앞두고 나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의혹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24일에 선정이 됐죠. 광명하고 시흥 일대에 있는 이 지구가 이제 신도시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시민단체 쪽으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 LH 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지난해 6월까지 한 2만 3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는 한 7천 평 정도 되는 땅을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 신도시 3기 계획은 2018년 9월쯤에 처음 언급이 됐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그런 정보들을 비밀리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예.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신도시 쪽의 토지는 좀 땅값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비로소 이제 포함이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더군다나 이 직원들이 토지 보상 업무를 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토지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쉬운 너무 잘 알고 지위에 있겠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땅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예. 네. 지금 LH 전현직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가 일단 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매입가가 100억 원이고 58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이 상황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점들이 많아서요. 일단 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해봐야 되겠죠. 예. 보통 땅 살 때 뭐 현금으로 다 땅을 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제 대출 끼고 사는 건데 예. 지금 어쨌든 뭐 100억 원 그 가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토지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대출 못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처벌받는 거는 이제 보면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예. 이런 주택 토지의 어떤 이런 이제 개발과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를 알고 이것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것을 활용해서 토지를 이제 매입해서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경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에도 보면은 법 구조에 보면은 보안 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된 조항을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예. 결국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취득하는 그 직전에, 예. 직전 내지는 그 더 이전에 이 관계자들이 어떠한 자료를 입수했었는지 예.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토지 매입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정말로 우연히 샀을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그 중에 일부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 본인이 알았거나 아니면은 뭐 친인척을 통해서 알고 예. 이렇게 산 경우가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몰수 추징까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은 알았냐 몰랐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정보를 어떤 것을 활용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서 샀으면은 그것은 그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당연히 그렇죠. 보겠죠. 네네.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은 이것을 사실은 약간은 이 알았음을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예, 예. 수사 내용은 그거 몰랐다는 거. 이거 이제 당신이 이것을 샀는데 왜 샀냐 막 예, 물어볼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 나는 몰랐다, 우연히 샀다 이렇게 하면 계속 추궁을 해서 예. 그 당시에 연락을 한 그런 연락 내역,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토지의 그 토지 계획, 다시 말해서 개발 계획과 예, 관련돼서 그 당사자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역산해서 좀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의혹이 나온 거라면 좀 더 긴 시간을,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국토부에서 착수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지금은 수사로 보면 완전 초기 단계죠. 네네. 제보가 있고 이제 어떤 불법 행위의 어떤 소지가 보이는 그런 단계인 것이고 예. 보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은 쟁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LH 직원들이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가 되려면 그러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제 직무상 본인이 직무상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사들인 직원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는 아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예. 근데 그것은 뭐 그들의 변명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업무를 처리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업무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한 정보를 누설한 것 자체는 누설한 자는 일단 처벌돼요. 그리고 누설을 한 자의 공범으로 또 처벌될 여지도 있어서 예. 이런 것이 뭐 바로 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수사를 일단 충분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보면은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하루 조사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토지 등기부 등본 다 떼본 것일 거예요 아마. 예. 등기부 등본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 필지 주소를 다 입력해 보면은 그 소유자와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신도시 발표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1년 내지 2년의 기간을 딱 잡아서 그 기간 사이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매수한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 예. 그중에서 LH공사나 LH공사 직원이나 직원의 친인척이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취득 과정에서 왜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샅샅이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여기에 수사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한 예. 중대범죄에 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좀 아마 그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분들이 이걸 알고도 이렇게 매입을 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입을 한 사람, 하여튼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신도시로 개발될 것을 알고 매입을 한 것만 가지고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매입을 한 사람 중에서 이 신도시의 그 이제 보상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무와 전혀 무관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 되지가 않을 좀 소지도 있어 보여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해봤을 때는 이 지금 보면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유출한 사람의 공범으로 같이 좀 처벌할 소지도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의 법리 검토를 아마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그 정부에서 부동산 재택,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 안정화 실현을 위해서 3기 신도시까지 다 이제 발표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거에 또 타격이 또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거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이렇게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있는 이상은 국민들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려워지겠죠. 이게 네. 정부에서 처음에는 현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에 처음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주택 문제를 좀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국민 여론도 일단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면은 이제 그 부분부터 해소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될 테고 일단 이제 뭐 청와대에서 전수조사 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저는 전수조사 정도
정도 수준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불신이 남는다면은 네. 뭐 국회 국정조사라든지 조금 더 엄격한 방법을 동원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불신을 반드시 해소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한 점 의혹 없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이슈큐브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